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사랑이 너무 어려워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지 정의 내리고 싶어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곤 합니다. 날 사랑해? 라고 물을 때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죠. 덜 사랑하는 것만 같은 상대방에게 확인을 받아내야 나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물어본다는 것을 말이죠. 또 어쩌면 상대방의 사랑에 약간의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아마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확인과 확신을 받아내야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부류인 것이겠죠. 누군가는 좋아해, 예쁘네, 보고 싶다 같은 애정 표현을 들어야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일도 친구도 다 제쳐준 채 자신에게 올인하는 모습에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흠집 없는 100% 순수성을 가진 사랑만을 사랑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다 정제하고 단련시켜 순수성이 완성된다라고 믿고 계산으로 시작되어도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민낯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 클로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신문사의 부고 전문 기자인 댄과 미국에서 온 스트릿 댄서인 앨리스는 길을 걷다가 눈이 마주칩니다. 이러한 눈 마주침 속에서 영국과 미국의 차선이 헷갈려 발생한 앨리스의 교통사고와 함께 헬로 스트레인저라는 인상적인 인사를 시작으로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죠. 과거 스트릿 댄서였던 그의 연인 앨리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쓴 댄은 그의 소설의 시를 프로필 사진을 찍다가 사진작가인 안나와 눈이 맞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앨리스는 안나에게 자신의 사진도 찍어주길 부탁합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댄의 추파를 계속 거절하는 안나를 골탕 먹이려는 댄의 장난으로 댄은 자신이 안나인 척 레리와 음란 채팅을 하였고, 그의 장난에 속아 음란 번개에 나간 레리는 이 오해를 시작으로 안나와 눈이 맞아 부부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후 영화는 댄과 앨리스가 헬로 스트레인저라는 인사로 시작했듯이 위 4명의 관계도 안나의 사진전 스트레인저스를 시작으로 하여 사랑의 과정은 생략하고 서로 뒤엉키며 파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영화계의 냉소주의자, 회의주의자로 불리는 감독 마이크 니콜스는 우리는 사랑의 처음과 끝만을 기억하고 그 중간을 편집해버린다. 거기에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겨난다. 우리는 사물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는가? 삶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라는 질문을 영화를 통해 던집니다. 또 작가인 패트릭 마버는 이 영화 속엔 많은 요소들이 있다. 성적인 질투, 남성적인 시선,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 하지만 이건 결국 단순한 러브스토리이고 대부분의 러브스토리가 그렇듯 엇나가고 만다. 또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솔직한 관계란 없으며 아주 잘해봐야 자신과 솔직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다음은 영화에 대해 주인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댄 역할을 맡은 주드로는 운명을 믿지만 본능에 충실하다 못해 중독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이란 것은 굉장히 변덕스러워 이 여자가 운명 같다 싶으면 그의 잘생긴 얼굴과 또 화려한 언변으로 인연을 만들죠. 또 자신에게는 거짓에 관대하지만 자신의 연인에게는 끊임없이 진실만을 요구합니다. 자신은 진실에 중독되었으며 그게 없다면 우린 짐승이나 다름없을 것이라는 번지르르한 말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가 말하는 진실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오히려 진실을 가장한 의심과 본능에 가깝죠. 끊임없이 의심하며 추궁하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들어야 속이 시원해지는 그는 스스로 처절해지고 찌질해집니다. 다른 인물들이 옛 연인 혹은 현재의 연인과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황폐함을 느낄 때 사랑을 시작한다면 댄은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다 못해
그냥 발정난 개처럼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며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타입인데요. 앨리스와 만남을 시작하려던 때에도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였고, 안나와 만남을 시작하려고 하던 때에도 앨리스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두 여인을 모두 놓치게 되어버리죠. 앨리스 역할을 맡은 나탈리 포트만은 사랑에 있어 솔직하지만 만약을 대비하는 계획적인 인물입니다. 앨리스 아이리스라는 그녀의 이름은 그녀의 본명이 아닌 지나가는 길에 쓰여있던 화재 속에서 아이 셋을 구하다 숨진 이의 이름을 가명으로 쓴 것이었는데요. 처음부터 자기의 신분을 속였다라는 측면에서 계획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녀는 현재의 사랑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고 또 연인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헌신하며 희생합니다. 앞서 댄이 운명적인 사랑을 원한다면 앨리스는 어떤 누군가를 선택해 언제든지 깊은 사랑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인물인 것이죠. 그녀의 이름 자체만 본다면 이 앨리스라는 이름은 헌신과 희생을 뜻하는 가치관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앨리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낯선이었던 댄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또 사랑하기 위해 본명을 숨긴 것이었죠. 또한 미국에서 존스 제인 레이첼이라는 본명으로 스트릿 댄서를 하다가 영국으로 건너온 그녀가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이름과 함께 사랑을 포함한 모든 것을 새로이 시작하려는 마음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듯합니다. 앨리스가 영화의 첫 장면에선 영국의 거리를,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선 뉴욕의 거리를 당당하게 걷는 장면은 낯선 이들 사이에서 자신있게 거리를 활보하며 주목을 받는 그녀가 언제든지 누군가와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녀에게 있어 사랑은 일전에 낯선 사람이었던 댄을 선택해 사랑을 시작했던 것처럼 필수가 아닌 또 운명이 아닌 그녀의 선택임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레리 역을 맡은 클라이브 오웬인데요. 가장 현실적이며 자신에게 굉장히 진실된 사람입니다. 정신적인 사랑보다 육체적인 사랑에 집착하는 그의 언행은 바람핀 그의 아내인 안나와 댄을 실제로 때리지는 않지만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는 거짓 없이 자신에게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지만 그의 진실이라는 칼 끝에는 복수라는 피가 묻어있죠. 마지막으로 안나 역을 맡은 줄리아 로버츠입니다. 그녀는 자기 연민이 강하고 우유부단한 인물인데요. 수입이 좋은 의사 남편과 결혼했고 자신은 인기 많은 사진작가임에도 자기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항상 자기 연민에 가득 차 있습니다. 레리의 그녀는 불행해야 행복할 수 있어 라는 대사처럼 안나는 그녀의 불행한 마음에 심적으로 만족을 주는 이에게 굉장히 끌리지만 그 끌림에 있어 확신이 없는 전형적인 선택장애를 가진 우유부단한 인물입니다. 사랑은 교통사고와 같습니다. 영화에서 전달하는 사랑의 시작은 미국과 영국의 차선을 헷갈려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방향 상실과 또 교통사고처럼 언제 당할지 모르는 사건의 특성을 안고 가죠. 즉, 만남은 낯섦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은 장면으로 인물들의 심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면은 앨리스에게 바람핀 사실을 고백하는 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댄이 안나와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라고 앨리스에게 고백하자 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처럼 말하네. 사랑은 순간의 선택이야. 거부할 수도 있는 거라고. 자기에게도 분명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 사랑을 하다 보면 주변 환경에 의해 또 다른 이성에 의해 한없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사랑이라면 쉽게 흔들리지 않겠죠. 앨리스 역시 그 사실을 압니다. 사랑을 하면 당연히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걸 알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그 흔들리는 상황 속 순간의 선택에서 자신이 아닌 안나를 선택한 댄에게 몹시 실망하고 그를 떠나게 되죠. 두 번째 장면은 이혼을 원하는 안나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레리의 장면입니다. 안나는 댄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또 레리의 이혼 도장을 받아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한번 해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줄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 행동은 옳은 것일까요?
세 번째 장면은 안나와 앨리스가 모두 레리와 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순수함을 잃었다고 말하는데요. 내로남불형 인간인 댄이죠. 댄의 편을 들자면 누구나 사랑을 하면 소유욕이 생기고 사랑하는 이의 몸과 마음이 오직 자신만을 향하길 바라는 게 당연지사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댄에게 앨리스와 잤다라며 시험을 주는 교묘한 레리의 모습인데요. 이후 진실을 요구하는 남자와 끝까지 숨기는 여자, 그리고 사랑의 파괴만이 남을 뿐이었죠. 레리와 잤어? 앨리스는 자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시험에 든 댄은 진실을 말해달라며 애원합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댄에게 앨리스는 결국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레리와 잤다고, 그리고 더 이상 당신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댄의 사랑한다는 말에 앨리스는 이렇게 대답하죠. 보여줘. 사랑이 어디 있어?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어. 몇 마디 말은 들리지만 그렇게 쉬운 말들은 공허할 뿐이야. 그녀가 떠날 것 같으니 두려워서 사랑한다고 외치는 댄. 그리고 그 허무맹랑한 행동에 허무함과 좌절감을 느끼는 앨리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표현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댄이 정말 앨리스를 사랑했다면 안나와 앨리스 자신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택했어야 하는데 안나와 헤어진 이제 와서야 돌아와 자신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어이없고 화났을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랑의 말은 공허할 뿐이죠. 사랑은 진실이 아닌 진심인 앨리스. 사랑은 진심보다는 진실인 댄. 사랑이라는 불행으로 자신을 입증하는 안나.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닌 이기는 것인 레리. 이 네 사람은 이토록 다릅니다. 이 네 사람은 기회를 주는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앨리스는 최대한의 배려를 다하며 사랑을 기다리고 댄은 자신에게 동조할 기회를 줌으로써 사랑을 구하죠. 안나는 상대를 따라가며 사랑을 갈망하고 마지막으로 레리는 치부를 드러내고 솔직하게 상대에게 돌진합니다. 흔히 영화에서 사랑을 다룰 때는 더없이 아름답고 또 설레게 그려내곤 하지만 이 영화 클로저에서는 그저 현실적일 뿐입니다. 바람을 피우고 의심하고 버리고 또 버림받죠. 사실 과연 무엇이 사랑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여러 행위들만 존재할 뿐이죠. 그 크기와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누구나 댄처럼 진실을 요구하고 앨리스처럼 스스로를 감추며 안나처럼 금지된 사랑에 빠지기도 하며 레리처럼 사랑에 집착하죠. 이 네 인물들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자아에 가지고 있는 감정들의 극단적인 묘사일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직면하지도 또 인정하지도 못한 탓이겠죠. 지금까지 사랑의 맨 얼굴을 그려낸 영화 클로저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